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준우청입니다. 우리 정치판은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정계 개편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계 개편. 그게 무엇일까요? 여당인 국민의힘과 맞서는 제1야당이자 사실상 유일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과거의 민주당은 사라졌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우대따가 있었다고 할까요? 거의 모든 언론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명횡재 비명행사 이 8자로 표현된 비명학살 공천을 공천권을 장악한 친명의 독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 MB정부 때 벌어졌던 친박학살 혹은 그 뒤 박근혜 정부 때 친박 간별사가 등장을 해서 친이계 학살을 했던 이른바 친이계 숙청을 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솔직히 그 정도 불이익은 정치판에 늘 있어왔던 일로 치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어느 누구도 재론치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번 비명학살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비명은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이 비서실장을 지낸 친문 임종석도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은 겁니다. 이재명과 당권을 다투었던 박용진은 2번 죽었습니다.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박광훈도 나가 떨어졌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명주도 이재명과 경기도지사 공천을 다투던 전해철도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박광훈도 모두 끝났습니다. 잔인하고 처절하게 조금도 인정을 베풀지 않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비명을 처단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영입에 동작을 나경원이 대항마로 내세웠던 이수진도 잘랐습니다. 그는 친명으로 분류되는데도 이재명은 무슨 이유로 틀어지면 용서가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시금을 진폐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마침내 반 이재명의 잔다르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수진을 보면서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의 서리가 내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일사불란한 이재명 당이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문자 그대로 명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을 우리는 민주당이라 부를 수 있는가? 한 재선 의원의 말을 빌려 요즘 민주당을 평가하는 언론의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당분간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다른 변수는 없다. 그 말 뒤에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이런 일방통행식 구도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재명의 독주는 계속됩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 회담으로 이재명은 윤석열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야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물론 그를 하루하루 조여오던 사법 리스크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는 대망의 영수회담을 했고 그 회담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다시 되돌아볼까요? 퇴장하는 기자들 돌리세운 뒤에 윤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서 항복 문서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간 것입니다. 카메라를 보고 A4 용지를 보고 항복 문서 5,400자를 읽었습니다. 15분간에 걸쳐서 말입니다. 그로써 이재명은 영수회담을 벌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영수회담 결과는 하나도 없었지만 이재명은 윤 대통령을 전 국민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겁박을 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도 협치 약속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협치를 약속한 대로 여야 간에 한 발씩 양보했다는 이태원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자마자 이재명 곧장 백스텝을 밟았습니다.
최상병 특검 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을 시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퇴장을 하는 가운데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 김진표는 박지원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과 윤석열, 박병석까지 함께 묶어서 개 XX라고 욕을 한 기세에 눌리는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최상병 특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대한 의문을 하나 가집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줄 뻔히 알면서 왜 최상병 특검 법안을 밀어붙인 걸까요? 아무 소용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재명은 정말 아무 소득도 없는데 왜 이런 일방통행식 정치를 하는 걸까요?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의 당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재명을 거역할 수 없고 명심만이 당론이며 정론이며 그리고 유일론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사입이며 헛소리인 것이며 적과 내통하는 불순분자의 농간입니다. 아마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이런 거대 정당은 아직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읽은 수많은 책에서 그런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러고도 당신들은 민주주의자이며 이러고도 민주당을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히 말하건대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보면 민주당은 이제 헌법 8조가 예정하는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괴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당은 이제 175석 거대 정당이 되었습니다. 지역구 161석에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그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민주당 목 14석을 받아와서 175석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당 12석을 더하니 187석이 되어서 21대 때 열린민주당 3석까지 다 합쳐서 183석이 된 좌파 진영의 숫자를 가뿐히 4석이나 뛰어넘었습니다. 모두 국민의힘이 자멸을 한 결과입니다. 대통령실이 보여준 오만과 불통은 총선 직전 윤 대통령이 50분짜리 의정갈등 담화, 그 4월 1일 있었죠. 그 담화를 생중계하게 했고 이 무감각한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담화만 없었다면 적어도 26석은 더 건졌을 겁니다.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이 이럴 정도로 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은 불가사의할 정도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의원회관에서 당선자 대회를 열고 명심에 따라 유일하게 출마를 한 박찬대를 22대 국회 민주당 첫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박찬대는 당선자 총회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 당선이 됐습니다. 득표수는 공식적으로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려지기로는 91%를 넘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최측근 박찬대가 출마를 선언하자 유력 후보로 오르내리던 의원들이 출마를 포기해 사실상 박찬대 추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은 모두 이재명 명시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감히 명심을 거역하겠습니까? 이제 천하는 이재명의 것입니다. 박찬대는 놀랍게도 투표 전 정견 발표에서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민심이라고요. 그가 말하는 민생은 무엇이며 그가 말하는 개혁은 도대체 무엇을 바꾸게 된 것일까요? 박찬대의 말이 이렇습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 중요한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국민이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게 민주당의 숙제다. 그 뒤에 박찬대가 한 말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바람잘 날 없는 전장터가 될 것임을 예상케 했습니다. 그것이 이재명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습니다.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을 하고 국민의 부름 앞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성과와 실적으로 화답을 하는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아마 원내대표를 마치는 홍익표가 들었으면 무척 불쾌할 말입니다. 박찬대는 먼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여야 간의 논쟁 거지로 남아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 원래 운영위는 여당이 맡는 것이 관리였죠. 그리고 법사위는 소수 정당이 맡는 것이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옳은 방향입니다. 거기에 덧붙인 말은 이 문재인 당시 검수완박을 하고도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듯합니다. 박찬대는 노골적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속도를 가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박찬대가 제일 먼저 노리고 있는 입법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입니다. 박찬대는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바로 발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든 이재명은 이제 이재명 군단이 되어버린 민주당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걸까요?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재명당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친명 강경파들로 라인업을 짜면서 총선 이후에 입지가 더욱 견고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내 주요 당직자 중에 친명 강경파가 아닌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소속 의원 가운데 친명이 아닌 자가 누가 있는가요? 그러니 이재명이 걱정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중의 환호를 더욱더 갈구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대중의 환호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라 판사도 검사도 어쩔 수 없는 바로 대중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대중의 신이다. 이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은 거의 말이 경전이 되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 진보 좌파들에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은 정치권이 전망이라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된 만큼 이재명이 앞으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으로 밀어붙인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으니 이재명은 자신은 민의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예외 없이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1위, 2위 한동훈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선까지 3일이나 남은 만큼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가 장기화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인 체제가 장기화되면 대중은 반드시 피로도를 느끼는 법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분들이 꽤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분이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였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원내대표를 뽑는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은 바로 그 유일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당선자들을 모아놓고 12분이나 되는 아주 긴 연설을 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그가 한 말들은 하나같이 교과서적입니다. 이재명은 우리는 한 개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 구성원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차지하는 그 지위, 역할이 결코 혼자만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개인의 획득물이 아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때 잊지 말라. 마치 교장 선생님이 후시 같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당론에 반대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국회의원이 자기 신념을 주장하고 당의 발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말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이렇게 덧붙인 것입니다. 최소한 모두가 합의한 동의한 목표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과 같이 양심에 반하는 게 아니라면 따라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당장 체포동의안 가결 같은 일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아니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썼던 책 잡초와 우상에서 이 당론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당론, 파티 플랫폼, 이건 반민주적입니다. 국회의원은 각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당론으로 일사불란하게 표기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반민주적인 것입니다. 자, 이재명이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도 이 개인적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 차례 봤다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건 정말 옳지 않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하지도 않아놓고 정해진 당론 입법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이 말을 그렇게 하자 몇몇 중진 의원은 현장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며 웅성거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재명이 당대표를 한 뒤로 민주당에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기억나는 사례가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이재명이 군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속도감 있게 끌고 가겠다는 돌격 앞으로 서는 것 같았다. 언론은 어느 삼선 의원의 말을 실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국회 무기명 표결을 당론을 핑계로 색출하려고 하니 홍위병 마녀 사냥이 생기는 것이다. 또 입법은 원내대표 소관이지 당대표가 나서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적절치 않은 얘기다. 이재명 대표가 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반대 비판은 나오는 법입니다. 결국 이 또한 체포동의안 가결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재명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개인이 사당이 됐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이재명은 이번 당대표 임기가 끝나면 8월 전당대회에서 다시 대표 자리에 올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대선까지 그를 사법의 포위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니 말입니다. 결국 다음 대선까지 민주당은 전례 없는 이재명의 당으로 균형을 하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를 유지할 것입니다. 민주진영에서는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한 사람의 권력욕이 한 국가를 어지럽히는 일을 우리는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요? 지금까지 전우석이었습니다.